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이제 겨울의 한복판으로 치닫고 있죠. 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근사한 나라가 된 첫 번째 공신은 아무래도 제조업 부분의 발전에 기인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산업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제 금융하고 제조가 있는데, 금융산업은 아직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진화가 되기에는 갈 길이 좀 멀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 아젠다를 금융 쪽에 선진화를 세팅을 시켜놓고 있다면, 제조업 부분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너무나 잘해왔던 부분을 조금 더, 그리고 더 확대시켜서 확고하게 우리가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일반 대중들과 정치권도 그런 것 같아요. 정부도 생산 기술 쪽에 대한 관심이 어쩐지 국민들 속에서 조금 사라져가고 있고, 사라지진 않았지만 퇴색하고 있다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은 드는 현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생산 기술 같은 것이 조금 더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우리 산업 발전 전체에 참 큰 힘이 될 텐데, 이공계 기피 현상 같은 거 대표적인 얘기죠. 자, 오늘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엮어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다루시고 또 연구하시는 정부 투자 기관이죠. 생산기술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대치동에 이렇게 분소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찾아와서 생산기술연구원 원장님하고 대한민국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기술 문제, 또 그런 미래,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오늘 대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데 아이고 시간 너무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요즘 원장님 하도 이렇게 대선 관련 정치 이슈들이 그냥 미디어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무슨 정치만을 위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미디어를 너무 많이 그 얘기만, 그리고 이게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것보다는 그냥 그 판세가 어떻고 막 이런 쪽으로만 가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오늘 저희만이라도 좀 한번 그야말로 기술 입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기술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요새 정치 계절이고 또 초대하실 분도 많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또 산업기술 관련돼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이름을 참 많이 시청자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막상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대충 이제 감은 오는데, 생산기술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간단하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연구원은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이제 국민과 산업계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견 기업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지원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정부면은 직영부 산하인가요,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지식경제부 산하로. 그렇죠. 산업기술진흥원 그런 데도 있죠. 그 사실 비슷한 유관 기관들이 많은데, 산업기술연구원도 이름 들어보면 얼핏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기술 개발을 이렇게 이제 R&D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의 어떤 성과를 기업에 이렇게 이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소고. 연구소. 이제 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같은 데는 정부의 R&D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데 투자를 할 거냐,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렇군요. 또 R&D 외적인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지 국제협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중소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위한 어떤 연구 기능 쪽이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자, 우리 나 원장님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 출신으로서는 첫 원장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2000 그게 몇 년도였죠? 2007년입니다. 2007년이면 벌써 한 5년 넘으셨네요. 연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벌써 한 5년 되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원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쪽을 좀 보시면서 또 그쪽 관련 연구소 일을 하시면서 좀 느낀 소회가 좀 있으실 텐데. 한 5년 지켜보시니까 안타까운 게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어떠세요? 사실 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소회라고 말씀드리면 네.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말 크게 발전한 국가다. 놀랍죠. 예, 놀랍죠.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20년 전만 해도 저희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돌아올 때 그 소니 트랩이 소니. 그렇죠. 텔레비전 사오고 뭐 이런 게 하여튼 뭐 그때 로망이다 이런 얘기도 어떤 분들이 하시던데 그 정도로 사실 외국의 어떤 제품이나 뭐 경쟁력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사실 굉장히 취약했던 거고 근데 불과 한 20여 년 사이에 사실 뭐 TV 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서 전자제품 하나 사가는 게 우리 옛날에 일본 제품 하나 사는 거하고 똑같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저희 이제 무역 1조를 그러게요. 했고 또 올해 뭐 25시 클럽이라는 뭐 소득 2만 불 또 국민 5천만 명 이상 그 클럽에도 가입할 정도로 정말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 네. 근데 이 중소 중견기업, 이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중소 중견기업 부분의 어떤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고 아직 저희가 볼 때도 일본이나 독일, 뭐 미국 같은 이제 이런 제조 그 강국들을 보면 역시 이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기술 경쟁력 이게 궁극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어떤 배려나 관심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림은 참 근사해졌는데 그 그림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 메이저 큰 재벌 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간에서 이거 미스매치 기술에서의 미스매치가 많이 좋아졌고 또 우리 뭐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하는 것만큼보다는 그 발전의 여지를 좀 남기고 있다라는 그 정리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대기업의 어떤 많은 역할에 의해서 이제 2만 불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3만 불, 4만 불 이렇게 계속 가려면 뭐 독일에 얘기하는 그 히든 챔피언 이런 아주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그런 중견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쪽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 관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최근에 지경부에서도 이제 중견기업을 만들고 부처에서도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나원장님 참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인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임기 중에 하여튼 추진해 오신 사업들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저도 좀 자료를 좀 봤는데 어떤 그 연구 영역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야들이 있었습니까? 예, 중소기업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 분야를 보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역량 몇 군데로 이렇게 좀 축약을 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뿌리 산업.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의 핵심 기술이죠. 6대 뿌리 산업 분야. 또 요새 뭐 아무래도 트렌드죠. 그러니까 융합, 그래서 산업 융합.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나 자원 절감 문제, 또 에너지 효율화 문제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생산 시스템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개 영역으로 좀 정리를 했죠.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뿌리 산업 기술, 뿌리 산업 기술, 생산 시스템 기술,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 기술이 있겠고 융합 기술 분야가 있겠죠. 뿌리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죠? 그게 이제 제조업에 필요한 그 기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물, 근형, 열처리 뭐 이런 공작기계 그런 것도 만드는 건가요? 이제 공작기계를 만드는 이제 기본 기술이죠. 아주 그 말 그대로 뿌리가 되는 그런 기술. 자,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 기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거는 이제 주로 제조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분명히 다르네요. 뿌리 산업 쪽하고 그다음에 그 융합 생산 기술이라는 분야 쪽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지금 트렌드인 이제 요즘 융합이 대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산업 이런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 산업들과 서비스 이런 걸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그런. 자,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이죠.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산업도 그렇고 사회 구조적 문제가 지금 수도권 집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방들이 여러 가지 중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불만들이 좀 있고 그런데 생기원 보니까는 바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요. 아마 그 뭐 전국적 근접 기술 지원인가? 그게 아마 지역 그런 조직을 많이 그렇죠.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고객이 중소 중견기업이고 네, 네, 네. 대부분의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도 있지만 지역에도 좀 많이 중소 중견기업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좋은 인력이나 정보나 또 R&D 서비스를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설립 초기부터 이제 소위 후라운 호퍼식의 그 지역 분산형 체제, 즉 기업이 많은 지역에 가서 직접 저희 연구원이 가서 밀착해서 기술 개발도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근접 기술 지원 체제를 이제 추구해 왔었고 그런 일환으로 이제 전국에 7개의 지역 본부가 있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서울에 뭐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 그래도 역시 지방에는 서울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현지에서 이렇게 기술 지원 같은 거 생기원으로부터 그렇죠 도움을 받고 하는 게 지방 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다는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밖에 어떤 뭐 또 질적 개선 사업 같은 게 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출연 연구소가 이제 R&D 연구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죠. 저희 생기원 같은 경우는 그 연구 성과가 어떻게든 기업, 특히 중소 중견기업에 이전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발전하고 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저희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을 연구 부분하고 실용화 지원 부분이 이원화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그러면 생기원이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게 통합이 돼 있었나요? 예,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었고 주로 이제 연구 부분의 기능이 상당히 많았었죠. 90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와서 그거를 5대5로. 그래서 이제 그런 체제를 만든 거는 결국 처음부터 연구를 할 때 하여튼 이건 기업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연구고 기업에 가서 도움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구를 어떤 연구를 하는가 이렇게 결정할 때도 이 실용화 지원 쪽에서 기업하고 이제 계속 연구 지원을 기술 지원을 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이제 R&D 테마를 받아와서 다시 연구해서 연구분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가 끝나면 그걸 갖고 와서 또 실용화 지원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런 이제 선순환 체제를 좀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하여튼 기업 중소기업들한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그들에게 실질적 프랙티컬한 실용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어떤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바뀐.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고객 만족도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추적 평가나 이런 걸 해보면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만족도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그런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충 생기원의 그림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려졌는데 실제로 정말 기업하는 분들이 생기원에서 그러면 어떤 연구 R&D 쪽에서 좀 성과 같은 게 있었고 또 뭐라고 할까요? 기술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하나의 예로서 R&D 쪽의 성과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1년에 한 1000건 정도 기술 개발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기술 개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소기업형 과제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습니다. 기간도 좀 짧고 이런 과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과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다 개별 사안들인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한 8, 9천 정도의 연구 개발을 했고 실제로 기업에 이렇게 이전되고 좀 기업에서 활용되는 그런 게 한 70%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꼭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에코 마그네슘, 에코 알루미늄이라는 그런 기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아주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이고 그 이후에 뭐 기업의 이전도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제품에 적용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보잉사에서 예. 예, 그 채택을 하기 위한 MOU도 올해 했고 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네, 기술 개발 결과라 예,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가령 대기업들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과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공조 체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대기업들이 기왕에 하고 있는 분야라면은 뭐 그게 또 이렇게 굳이 할 뭐 그런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어떻죠? 그 저희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구획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그게 되나요? 어떻죠? 대기업도 많은 협력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협력 기업이 다 중견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그 협력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개념하고 저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지원해주는 게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같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대기업 협력 기업들, 중견 기업을 같이 네. 개발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 협력 기업이 개발된 제품을 대기업이 납품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서로 협력해서 뭐 기업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거는 사실 생기원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그냥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중소기업 하시는 뭐 사실 제 지인들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녁 때 밥을 먹고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언론인이니까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것 중에 실제로 대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은 가져간다. 빼서 가서 결국은 그냥 자회사 만들어 버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불평들을 뭐 간간히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 들으면은 참 저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 눈으로 이제 뭐 직접 네. 그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건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제 중소기업에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저희 연구원 같이 이제 출연기관하고 공동 개발하거나 같이 어떤 그 성과를 이제 공유해서 뭐 지적재산권을 만들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프로그램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거기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과물을 가시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는 그런 글쎄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좋은데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뭐 저는 기업을 안 해봤으니까 실질적으로 모르지만은 아주 괜찮은 기술은 결국 그렇게 해서 대기업 몫으로 돼버리고 중소기업들은 자꾸 그런 데서 밀려가고 있다라는 불만을 제가 듣고 나니까 나한테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뭐 그게 직접 생기원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은 관련해서 여쭤본 거고. 아까 이제 그 융합이 화두라고 말씀해 주셨죠. 뭐 실제로 또 그렇죠. 대세 뭐 사회과학 쪽에서도 좀 뭐 꼭 무슨 생산 기술뿐만이 아니라 원장님 생각하시는 융합의 개념이라는 게 좀 어떻게 이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 그 산업 안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기술의 어떤 그 개발이라든지 성과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엄청난 수준에 올라왔다는 거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조선순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걸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인력하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에서 적용은 안 됐지만 다른 산업이나 다른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졌던 서비스나 이런 거를 우리 산업으로 갖고 와서 그런 개념이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융합이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뭐 첨단 기술의 융합 이걸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지금 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산업 융합이라는 것은 그런 첨단 기술 간의 융합도 있지만 로우텍이나 미디움텍을 갖고 서비스나 뭐 이런 거와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런 융합을 이제 저희 생기원이 지금 재밌네요. 하고 있고 한 예를 들면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저 스팀 다림이 나오는 뭐 이런 게 사실 몇 가지 어떤 제품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을 많이 만들고 육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용을
뭐 늘리고 하려면 이런 산업융합의 어떤 물을 이제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융합이라는 게 무슨 꼭 하이테크 쪽에서 첨단 쪽하고 뭐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뭐 꼭 그런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군요. 그냥 그런 융합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연구소에서 그렇죠.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 연구원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중소 중견기업 관련된 그런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산업융합 쪽에 그러게요. 개념은 조금 기존에 뭐 저 자신부터 알고 있는 어떤 고전적 개념의 융합하고 조금 또 개념이 다른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재미있는. 자, 이제 어쨌든 생산 기술 문제가 중소기업 지금 생기오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쪽을 위한 이제 생산 기술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소위 그 오늘날의 경제적 힘의 가장 근간이 됐던 게 제조업.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정말 그런 면에서 조금 모르겠어요. 다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창업 1세대 중에서 그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정말 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제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융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땀이 정직하게 땀을 흘린 만큼 아웃풋이 나오고 금융이라는 건 사실 요행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제조업은 땀 흘려서 근면하다는 어떤 그런 개념과 이렇게 딱 그 부합되는 그런 쪽인데 그렇게 해서 발전시킨 우리나라 생산 기술의 오늘 현재 뭐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야 될 길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이 드는데 글쎄요, 세계적 수준으로 볼 적에 대한민국 오늘의 생산 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 분야별로 좀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런 주력기관 산업 부문 이런 부분의 어떤 생산 기술, 뭐 기술 경쟁이고 뭐 상당한 거죠. 뭐 상당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뭐 대개 한 선진국 대비 한 8, 90%, 90% 정도까지는 뭐 와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뭐 말해서 그 캐치업 전략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따라가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1등을 해서 가려면 제가 볼 때 이제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말해서 그 기본기를 이제 앞으로 많이 강화시켜야 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사실 기본기가 없으면 최고수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좀 경쟁력이 아직도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앞으로 많이 키워가야 된다. 선두권이면은 분명 하나 1등을 못 되고 있죠. 그렇죠. 1등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독일, 그렇습니다. 일본, 미국은 근데 제조업이 참 옛날에 비해서 많이 퇴조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일부에서는 미국이 가령 금융이나 뭐 금융강국이 미국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 안 하는데 제조업을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식량품 같은 거는 무기화를 시키면서 제조업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이. 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도 제조업의 어떤 새로운 재건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미국에 이제 그 K-텍 행사 때문에 미국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그 로렌스 버클리에 있는 연구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뭐 미국도 생경 같은 연구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도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세계 최고의 어떤 제조 강국이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독일이나 일본은 뭐 기존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 틀림없고 미국은 과거에 분명히 최근 들어서 제조업이 조금 쇠퇴했다가 다시 부흥기로 가고 있다고. 일부 유럽 국가 같은 경우도 뭐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의존했던 과거에 있던 국가들이 제조업이 퇴조함으로써 사실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가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은 역시 뭐 이따가 한번 그 얘기를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지금 가장 기왕에 얘기가 이제 나온 김에 평가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선두권이나 바로 선두권이긴 하나 아직도 캐치업
따라가기에 급급한 분야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창조적인 분야, 우리가 정말로 아무도 못 만들어낸 그런 창조의 분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중에서 바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어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대충 다 아시겠지만은 흔히 나오는 게 부품, 특히 소재 쪽이죠. 소재 쪽은 일본한테 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공과대학 다니는 이제 친구들 중에 교수하는 친구들도 소재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그 국가적으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뭐 여러 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부품 소재 기술 개발을 이제 정부에서 1999년, 2000년에 이제 시작을 한 이후에 부품 소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흑자 효자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흑자도 많이 내고. 부품은 최근에 많이 그렇습니다. 부품 소재 전체로 보면 굉장히 흑자 산업으로 바뀌었고. 근데 대일 무역 적자는 이제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전체 액수는 개선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소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품 소재 사업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소재 부품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제 소재의 중요성을 그렇군요. 그게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도 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재 기술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뿌리 산업 기술 그게 이제 소재와 뿌리 산업 기술이 결합이 돼서 이제 부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기본기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주물, 금형 이런 이제 뿌리 기술하고 소재 기술을 세계 1등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 독일을 넘은 이제 최고의 어떤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야가 앞으로 이제 역점적으로 그 주물, 금형 이런 것이 잘 모르는 저희들이 들었을 마치 굉장히 아주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중요하군요. 그 사실 뭐 옛날 신라 시대 요새 무슨 TV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때도 뭐 주물로 해갖고서 단조 쳐갖고 무기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기 시대 이후에 뭐 계속 나왔던 기술이지만 소재가 바뀌면 이 뿌리 기술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경량화 이렇게 해서 뭐 알루미늄이 많이 쓰인다, 마그네슘을 쓴다 그러면 마그네슘 또 알루미늄 관련된 용접 기술이 또 다 바뀌어야 되고 또 표면 처리 기술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뿌리 기술이라는 건 제조의 기본 기술이지만 소재가 계속 첨단화되고 기능화되고 됨에 따라서 이 뿌리 기술도 공정이 계속 새로운 공정이 나와야죠. 오늘 원장님하고 대담해서 다른 걸 다 놓친다고 해도 제가 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두는 게 하도 무슨 반도체 그냥 뭐 정보기술 IT 쪽만 너무나 귀에 모시다 박히도록 듣다가 오늘 금형, 주물, 용접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그게 올드 프레임처럼 들리나 사실은 그게 정말 기초. 사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재확인한다라는 게 참 거기서 의미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전에 그리고 우리가 소위 원천 기술 얘기하죠. 설계 기술 같은 거는 어떻게 아까 부품과 소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설계 기술에 사실은 이제 많은 소재나 공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품이나 이런 것 같이 창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조업에서 부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싸게 또 신뢰성 높게 이런 게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계 기술은 사실 이제 만드는 기술하고 소재 기술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설계 자체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뭐 그쪽의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기를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필요하고 그런 게 잘 되면 저희가 이제 진짜 명실상부한 1등 제조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재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획기적인 게 뭐 없을까요? 소재 분야 발전을 위해서. 사실 소재가 굉장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투자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그 소재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재 R&D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긴 장기 어떤 그 투자를 통해서 정말 원천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그 소재 문제를 근원적으로 좀 풀어가는 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에코,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주 원천 소재거든요. 외국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만든 건데, 그런 소재를 하나 만들면 그걸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부품이라든지 시장은 뭐 엄청나게 그렇죠. 큰 거죠. 자, 이제 그게 장기적 프로젝트다. 그 다음에 국가가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프레임을 좀 짜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국가가 좀 조정을 해주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재가 워낙 사실은 연구 큰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그 속에서는 또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정부가 좀 구획 정리를 좀 해줘서 대기업이 해야 될 큰 투자분 있을 거고, 또 조그만 기업들이 거기서 조그만 거라도 알차게 해서 또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몫이 있을 건데, 정부가 좀 그걸 잘 구획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소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예. 뭐 WPM 사업도 생기고, 뭐 산업원천 소재 기술개발 생기고 했는데, 그런 전략 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소재를 실제로 제품화해서 쓰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소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실제로 만드는 그런 부품 회사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위 R&D, 이제 뭐 대기업들은 워낙 R&D 투자를 많이 해서 뭐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R&D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개선 방향이 있다면 좀 일러주시죠. 작은 기업들도 다 뭐 기술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시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소기업의 R&D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좀 취약점이 제가 볼 때는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의 어떤 전문성을 갖는 그런 이제 이 고급 인력들을 얼마만큼 이제 기업에 활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많은 급여를 주고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중소기업의 그 인력 문제, 고급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R&D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의 토대는 하여튼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의 어떤 공을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소위 그 지식 기반 산업들이라든가 서비스 산업 뭐 이런 쪽에 정부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일반도 그런 쪽으로만 너무 그 관심의 어떤 그 방향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조업 부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심의 어떤 그 포커스에서 조금 비껴나 있다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바로 소위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이 인적 자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토론에 나갔더니 그 토론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이게 90년대에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없었다기보다도 지금 훨씬 덜했다 그러는데, 이게 IMF 터지고 나서 이공계들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마, 그러면서 그 계기를 IMF로 보시더라고요. 그때 소위 구조 조정하면서 IMF 때 쫓겨나가는 인력 중에서 이공계 출신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다라는 이 참 구조적 이 대한민국의 이 병적 이 문제를, 이걸 참 아까 당장 중소기업에서 지금 인력 문제 가장 그것이 지금 그 R&D의 당장 라인에서 연구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거 대학을 뭐 물론 여기 지금 생기원에 계시지만 대학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이공계 기피 현상.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이공계를 안 가려고 하고, 제조업은 매우 중요해서 사람들은 필요하고, 그나마 또 간 사람들은 대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에 안 오고, 이 미스매치 이거 어떻게 좀 원장님이 좀 묘책을 좀 내주시죠.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정말 어려운 문제고, 뭐 다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뭐 어떤 처방 하나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비공개 기피 문제가 이제 아까 뭐 IMF 이런 때 그런 문제 때문에 됐다 이런 분석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고 국민 소득이 높아가면 제조업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현장 뭐 이렇게 작업하고 뭐 이런 여러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리, 크게 뭐 우리 지식 기반 서비스 뭐 이런 게 최근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 중에 하나도 좀 같이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뭐 그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고, 이 같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이 또 많이 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처음부터 디지털화 또 IT화 이런 쪽의 전략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뭐 직접 실험해라, 현장 가서 하라 하는 것보다 컴퓨터 상에서 실험도 해보고 컴퓨터 상에서 또 제품도 만들어보고 이런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젊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뭐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제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 같은 것이 그 구직자들 혹은 젊은 사람들한테 흡인 요인들이 좀 돼야 될 텐데. 아니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회사를 이렇게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회사가 기술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게 제조업들 스스로의 노력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게 젊은 구직자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 필요하고 제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따뜻한 시설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다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제조업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 잠깐 놓쳤었는데, 우리 제조업의 생산 기술의 소위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조선, 기계, 뭐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 라인업은 우리가 좀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건가요? 어떻죠? 어떻게 보세요? 주력 기관 산업의 경쟁력, 거기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가장 잘된 국가 중에 하나로 그렇군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조선, 반도체 또는 뭐 우리 핸드폰, 모바일, 뭐 디스플레이 해갖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석유화학까지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조금 좀 침체가 돼도 다른 산업으로 또 극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인 어떤 경쟁력을 유지해서 가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이제 하여튼 기본기를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네. 그러니까 꼭 기술이 1등이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의 균형 감각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겠죠.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죠. 꼭 뭐 어마어마한 기술이 꼭 1등 국가가 아니더라도 산업 발전 단계에서 균형을 딱 갖춰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특정 부분에 치우쳐서 올라가는 거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산업 하나의 비중이 너무 크면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위기를 맞거나 침체가 됐을 때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가는 건 아까 그 기술 인재 관련해가지고 창기원 쪽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떠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소중견기업도 이렇게 기술 개발 지원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같이 공동 개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을 합니다만, 중요한 게 인력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인력 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기술 인재 지원 사업. 그래서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그 고급 인력들이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인력을 생기원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뽑아서 근무는 기업에 가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그건 일단 직원은 어쨌든 생산기술연구 저희 직원이죠. 직원이죠. 그리고 일종의 파견처럼 하는 거예요. 파견처럼 이제 근무를 기업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또 안 가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이제 그런 제도 하에서 이제 뽑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옵션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의 절반은 기업이 되고 절반은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럼 얼마 되셨어요 그렇게 하신 지? 지금 이제 올해가 작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째죠. 그러시군요. 3년째인데 전체 한 27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95명, 100명 정도가 저희 그거는 뭐 제가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굉장히 좋게 들리네요. 예. 기업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술 인재 지원 사업, 기업 지원 연구직들에 전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연구원의 어떤 직원으로서의 어떤 소속감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기업에서는 또 굉장히 만족해하는 기업도 많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관련해서 토론을 한번 했더니 그 토론 패널 중에서 한 분 말씀이 중소기업이라고 그러지 말고 전문 기업으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꼭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하여튼 뭐 어감이 아무튼 전문 기업 하면은 뭔가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요. 그런 소소한 거라도 자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매력적이고 좀 흡인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만들어줘서 동기유발을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면, 생기원 같은 경우도 아무튼 인재들을 뽑아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직접 그 기술이 그런 기술을 갖춘 인력들에 의해 가지고 기업 지원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발상 같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관료주의에 흐를 수 있다.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연 기관이 우리나라 전체 박사 인력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대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 뭐 상당히 굉장히 작은데 예산은 또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늘 그게 나오는 비효율이라고 이제 그렇죠. 늘 나오는 얘기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사실 받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요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은 됐습니다만. 그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 PB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도 하에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제 일정 부분의 연구비만 주고 나머지 한 60~70%를 이제 연구자가 개인 수탁, 그러니까 이제 수탁 과제 형태로 경쟁 베이스로 과제를 따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이제 PBS 제도를 하다 보면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과제를 따는 게 우선이니까 자기 그렇죠. 어떤 전문성을 계속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것보다는 과제가 있는 대로 자꾸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연구비가 있는 쪽으로. 그 출연 기간별 분명히 미션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S 비중을 좀 줄이고 출연금 비중을 높여가는 그 명확하게 하여튼 기능이 설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하여튼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네. 자, 원장님. 이제 대충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기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저기서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기업에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 주시죠.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일단 저희 연구원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080-9988-114 080-9988 그러니까 9988이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조업체 수의 99%, 그다음에 인력의 88%가 중소기업에 있으니까 9988-114 여기 이제 상담을 하시면 이제 뭐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건 저희 연구원에서 도와주고 또 아닌 건 이제 저희가 연계시켜주는 그런 운영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중소기업 관련된 그 지원 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접속을 하시면 아주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시면은요, 너무 이렇게 혼자서 끙끙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아마 화면으로 지금 자막이 나왔겠지만 전화번호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그거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저 정부기관, 유관기관들 뭐 조달청, 관세청 이런 데 들어가면 말이죠, 여러분. 한 유럽 FTA에 대해서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기업들이 몰라서 받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하여튼 조달 청년님도 그렇고, 뭐 관세 청년님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을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데 그런 정보 그거 CEO들이 할 일입니다. 꼭 한번 참고해 주셔서 생기원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그 지금 생기원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력들이 있겠죠. 구직 희망자들, 생기원 조금 그런 필요로 하는 인력 같은 거 그런 부분. 특히 고졸자들한테도 뭐 창구가 많이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이제 처음 뽑았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 좀 주시죠.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너무 잘하셨나요? 네. 좀 채용을 했습니다. 출연기원에서 처음 채용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뽑았고 저는 아까 이제 쭉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의 인력들은 기본적으로 좀 서비스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 성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이제 기업으로 가서 산업 발전,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한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앞으로 생기원의 중점 사업, 또 뭐 비전이라고는 너무 거창한 거예요. 아무튼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정말로 이제 저희가 제조 기반, 진짜 기본 체력을 다지는 그런 쪽에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 뭐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뿌리 산업 기술 또 아까 산업융합 관련된 이제 그런 쪽에 좀 역점을 두고 하나 더 좀 요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따뜻한 R&D입니다. 이제 따뜻한 R&D는 건 기술 개발하면 그 기술 개발 성과가 주로 이제 기업한테만 이렇게 가고 실제 국민들의 어떤 피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 어떤 삶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게 꼭 하이테크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R&D 그것도 일정 부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도 좀 앞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이제 다 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냥 산업기술 발전 이거 정말 숙제인데 뭐 이왕에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또 뭐 정부도 좋고요. 뭐 또 기업도 좋고 아니면 학부모님도 좋고 좀 뭐 당부라고 할까요? 뭐 정부에도 당부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독일의 지금 경쟁력, 이 이제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의 독일이 저렇게 잘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아주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받쳐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한 우리 이제 중소 중견기업 문제 여기에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떤 정말 선진국까지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또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인재들이 하여튼 이공계 쪽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게 또 사회적 인식을 또 바꿔가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50분 대담했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대한민국 제조업은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산업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공부 잘하는 자녀들 우리 이공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국가 발전에서도 좋고 개인을 위해서도 제가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오늘 이거 보셨으면요 생산기술연구원 꼭 활용하세요. 모르고 활용을 안 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오늘 이 프로그램이 만약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이 된다면 뭐 그걸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겠죠. 오늘 원장님 너무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대한민국 생산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애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